대부분의 한국 스포츠계 레전드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환경과 갑작스레 닥친 고난을 이겨내면 물론 항상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라이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기만 하는 승자의 스토리는 솔직히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스토리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영광을 쟁취하는 스토리겠죠. 때문에 한국 스포츠의 가장 명장면을 뽑는 순간엔 늘 종목을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주로 한일전의 승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10대 시절부터 아사다마오와 한일전을 펼치다가 결국엔 올림픽 금메달로 승리한 김연아의 스토리는 전설로 남고 있죠. 그렇다면 은메달을 받은 아사다마오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금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국인 일본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인데 우리의 김연아처럼 은퇴 이후에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패자를 대하는 일본의 잔혹한 처단 방식과 더불어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야만 아사다마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는 운명 같은 라이벌입니다. 그녀들은 90년생 동갑내기이자 심지어 생일도 20일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우리는 항상 이 둘이 라이벌로서 서로를 불편해하는 사이로 알고 있지만 주니어 시절에 대회에 참여할 때면 친한 친구로서 여행도 같이 갔고 엄마들끼리도 매우 가까웠을 만큼 사이가 정말 돈독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각자가 성인 무대로 데뷔하고서부터 양국의 언론사가 운명적인 한일전에 라이벌로 부각시키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며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연아도 아사다마오도 항상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말하길 서로의 존재로 인해 크게 성장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김연아는 자신의 성공을 이끈 은인들을 꼽았는데 첫 번째는 선수 생활을 권유했던 유종현 코치, 그리고 두 번째를 아사다마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아사다마오 역시 김연아가 있어 이렇게나마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미 승패가 결정났으니 우리가 아사다마오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지. 밴쿠버 올림픽 전만 해도 마오는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상징과도 같던 고난도 트리플 악셀을 비롯해 밴쿠버 올림픽에선 실수 없이 개인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후발로 출전했던 김연아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으니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아사다마오가 경기할 때 한 번만이라도 넘어지길 바랬던 건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아사다마오의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일본과는 다르게 김연아는 서름만 가득했던 피겨변방국의 처지였습니다. 늘 굳세던 김연아도 딱 두 번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죠. 내가 대한민국 선수라는 게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고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전용 아이스링크장도 없이 일반인들과 뒤섞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자신이 연습할 때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 마냥 바라보며 팬들이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질러서 연습에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같은 시간 아사다마오는 조용히 단독 연습을 한 것과 대비돼서 말이죠. 또한 주니어 시절부터 일본 선수들보다 항상 불리한 점수도 받아왔고요. 이런 역경을 결국 이겨내고 금메달을 획득한 드라마가 있기에 김연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아사다마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김연아에게 패의 은메달을 따기 전만 해도 자국인 일본에서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거의 아이돌에 가까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으며 일본의 언론들은 정말 잔인하게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것은 바로 평소에 무표정한 김연아를 교묘히 활용하여 감정이 없고 차갑기만 한 나쁜 캐릭터로 그려낸 것이고 이에 맞서는 아사다마오는 밝고 선한 인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일전을 넘어 하나의 선악 구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아사다마오가 김연아에 밀려 패배하자 일본의 언론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착한 인물로만 표현했던 마오를 향해 잔혹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세금도둑 마오는 살아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김연아에게 도전해서 미안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는 양반이고 심지어 일본 특유의 문화인 할복까지 권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행동은 일본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모리 전 총리는 아사다마오를 빛과 묘사하게 그녀는 꼭 중요할 때 넘어진다며 전 국민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 대통령이 패배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선수를 비난한 사례를 본 적 있나요? 이만큼 패배자를 대하는 일본의 방식은 정말 잔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자국의 태도에 크게 슬퍼한 아사다마오는 김연아의 은퇴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3년 더 이어갔지만 결국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아름답게 은퇴하던 라이벌 김연아와는 다르게 자국 내 대회에서 10위라는 초라한 결말로 말이죠. 더욱이 은퇴식에서마저 일본 언론은 아사다마오를 향해서 실패했던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에게 한마디를 건네라고 조롱하죠. 하지만 오랜 라이벌이었던 김연아는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게만 웃던 라이벌인 아사다마오가 결국엔 자신의 마지막인 은퇴 경기에서 울어버리자 본인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죠. 김연아는 은퇴한 아사다마오를 추억하며 솔직히 말하게 우리 둘처럼 꾸준히 비교당하며 함께 경기한 선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오가 울 때 나도 같은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오의 심정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론 라이벌로서 나를 성장하게 해준 고마움도 있고 다른 한편으론 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듯 어렸을 때는 서로 친했지만 성인이 되고서는 언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멀어졌던 이들이기에 이유나 고우나 서로에 대한 정이 많이 쌓였을 테니 김연아도 아사다마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응원했겠죠. 하지만 아사다마오는 자국에 대한 환멸을 느낀 나머지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피겨계의 코치나 감독으로 종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면 9번 다시 피겨 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걸 접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농사만 짓고 있죠. 만약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적어도 일본과 같이 자국을 위해 노력한 선수를 무너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사다마오 그녀의 유일한 부르는 일본의 선수였다는 게 아닐까요? 김연아의 라이벌로서 우리에게도 정이 쌓였던 아사다마오의 남은 인생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